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유럽 여러 국가와 터키, 인도에서 활약하는 이것,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명품 무기이자 코로나19 시대에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수출 효자 상품 K9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품 자주포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 군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1978년에는 105mm 견인곡사포 KH-178을 개발했고요. 이어 우리 군은 미군의 M109A2 155mm 자주포를 국내 면허 생산한 K55 자주포를 작전 배치하는 등 화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선진국들은 사거리 40km급 증대, 명중도 향상, 높은 발사 속도,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 포탄 효력 증대, 사격 통제의 자동화 등 6개 요소에 중점을 둔 화포 개발의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형 자주포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가 바로 K9 자주포 연구 개발의 출발점이 됩니다. 1989년 개념 연구를 시작으로 약 10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동 포탄 이송 시스템과 탄약의 학력 감소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외국 협력사의 기술료 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험 평가 중에 당시 제조사인 삼성 테크윈의 테스트 기사가 시험 사격을 하다가 화재로 순직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사다난한 곡절을 겪으며 개발한 끝에 1998년 10월 12일 합참은 K9의 전투 가능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육군은 K9과 K55를 합쳐 자주포 2,500여 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휴전선 155마일에 자주포를 일렬로 배치할 경우 100m당 한 문씩 배치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먼저 2000년대 전장이 요구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K9은 전투 중량 47톤에 포신을 포함한 길이가 12m에 달하고요. 최대 1000마력의 힘으로 우수한 주행 가속성과 용이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격 절차와 시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K9은 30초 안에 초탄 발사를 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는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분당 6발을 발사하면서 대량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속히 진지를 이동해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타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화 작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K9의 큰 특징은 최대 사거리가 40km입니다. 여의도 국회 이사당에서 발사하면 임진각까지 날아간다는 건데요. 기존의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면 대체로 로켓 노즐을 갖추고 그 안에 추진제를 태워서 사거리를 늘리는 로켓 보조 추진탄을 사용했는데요. K9은 항력 감소 장치를 부착한 탄, 그러니까 탄이 비행할 때 탄체 밑부분에 생기는 공기 저항을 항력 감소 추진제 연소를 통해 감소시켜서 비행거리를 증가시키는 항력 감소 고폭탄 탄을 개발한 덕분에 최대 거리 40km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사격 목표 방향과 높이로 포와 포탑을 정밀하게 구동해서 정렬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정밀이란 1mm 내의 정확도를 말하는데요. 1mm는 360도를 6400으로 나눈 값으로 0.0565도를 말합니다. 기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수직 1m 높이에 이르는 각도를 말하는 건데요. 포탑을 회전시켜 목표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 특히 급속 사격을 할 때 포는 1mm 각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K9은 포와 포탑 구동 장치의 구동 정밀도가 1mm 이하라는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능을 종합해보면 K9은 미국 기력 자주포인 팔라딘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생존성, 항약 적재량, 기동성 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AS90보다는 사거리와 반응성, 기동성 면에서 앞섰고요. 독일의 펜저비츠 2000과 비교하면 탄약 적재량과 발사 속도는 열세지만 사거리와 반응성 면에서는 대등하고 기동성을 나타내는 최대 주행 속도와 가속 성능, 그리고 등판 능력과 풍단 마력 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저비츠가 K9에 비해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수리가 굉장히 어렵고 가격이 2배 이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K9은 풍부한 운영 경험과 수리가 용이한 점, 그리고 계속해서 후속 모델이 생산된다는 것과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K9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품 자주포 K9을 한 대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은 230명으로 생산기간은 140일이 소요되고요. 부품은 2만 10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K9A1에 이어서 K9A2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K9A3 개발도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K9A1을 만드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격 반동이 한 1m 정도로 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진지 전환을 위하거나 슈텐 스쿠터를 해서 사격을 하고 나면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데 운전석 버튼만 누르면 잠겨. 접혔다가 펼쳤다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바뀐 것들이 지금 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저 장치 부분이 K9에는 없었습니다. 조종수석에서 잔망경을 통해서 야간 잔망경으로 전방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열상 카메라를 전방에 장착을 해서 깜깜한 상황에서 이 가시 장비를 쓰고 야시 장비를 쓰고 보는 화면 같이 열상 온도 차를 감지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시야각이나 어떤 가시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K9A1에는 없었던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유도를 전방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면 후방에서 하게 되거나 후방 지역에 사람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K9을 개발할 때는 이 보조 동력 장치가 언급은 됐었는데 실제 적용은 못 되었었습니다. 주 엔진을 가동시키는 시간이 너무 정대됨에 따라 가지고 엔진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조 동력 장치를 써서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가로 개선이 됐습니다. GPS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 기존의 어떤 그 위치 정확도 부분을 좀 더 강화된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격했을 때 탄이 날아가고 나서 포신이 이제 뒤로 주퇴될 때 그때 연기들이 빠지고 주퇴량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일부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K9 형태랑 K55 형태랑 다르죠. 총열이 길어야 정확도가 높아지듯이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K9하고 K9을 지원하는 K10 탄약 운반차하고 아랫부분이 똑같습니다. 주 기능이 사격 그리고 기동, 이게 제일 큰 임무거든요. 그 중에 기동에 해당하는 기능은 K9을 지원하는 K10이랑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문제가 됐다, 궤도가 끊어졌다, 아니면 변수 쪽이 손상이 갔다 하더라도 주 장비인 K9을 지원하는 지원 장비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주장비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장비에는 없지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 그 이외에는 어떤 방호력 측면에 안에 내부의 그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스폴라이너라고 방호가 좀 강화되는 부분,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K9 시스템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워낙 또 안전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이외에 실제 장비가 기동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 이 모델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격 속도를 제일 좌우하는 게 충격 후 주퇴에 의한 충격을 빨리 해소시키고 흡수해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실제 어떤 스페이드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사격하고 바로 사격이 가능한데 충격을 충분히 완화하고 견디고 사격 안정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도 한때는 부실한 성능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터키에도 수출되면서 한때 우수성이 부각돼 명품 국산 무기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잇따라 불량이 발생하고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 8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K9이 조향장치 문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포의 품질 하향의 원인은 2,000대 이상 군에 납품할 당시 납품에만 몰두하며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를 포함해 전사적인 품질 관리 TF가 만들어졌고 품질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다시 세계 최고 품질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품질 관리를 시작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소비자 평가기관 JD 파워에서는 차량 납품 후 3개월 초기 고장률과 3년간의 고장률을 평가해서 발표하는데요. 제조사인 하나 디펜스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매년 자주포 내구도를 조사합니다. 최근 이 조사에서 자주포 고장률은 문당 0.2건으로 10년 전 문당 2.4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020년 JD 파워 1위는 0.8로 현대차 제네시스가 뽑혔는데요. 자체 조사이기는 하지만 K9은 0.2 수준이라고 하니 세계 최고 품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성능 향상으로 K9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데요. 국내에 배치된 K9을 포함해 전 세계에 1,700여 문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로 수출되는 K9은 해당 나라의 지형에 맞게 변형돼서 수출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와 같은 지형 구조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해 수출 경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MSTAS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수출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2001년 7월 당시 10억 달러 상당의 K9 물량을 터키로 수출하기로 확정하며 방산 사상 최대 성과를 기록한 데 이어서 2014년 12월에는 폴란드와 총 3억 1천만 달러, 하나로 3,4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핀란드와는 1억 4,500유로, 하나 1,91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인도와는 100문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한번 고배를 마셨던 호주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로 선정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방산업계가 휘청이는 시기에도 K9 생산과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1차 성능 개량을 통해 개선된 K9A1 자주포는 2018년부터 각 부대에 배치됐는데요. 우리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차례 더 성능이 개량된 K9A2도 개발했습니다. K9A2는 자동화와 부분적 무인화, 사거리 연장 및 사격 속도 증대, 운용병력 감소 등 로봇화한 복사포가 목표인데요. K9A2는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장전, 신관시한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켜서 5명인 운용 인원을 3명으로, 비상시에는 2명으로 줄이고 외부 원격 제어를 통한 기동과 사격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개발되면 분당 지속 발사 속도는 기존의 6발에서 10발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9A2 개발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K9A3 버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K9A3 버전은 병력이 탑승하지 않고 완전 자율기동하는 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성능 개발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K9 자주포,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 그리고 개량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군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